안녕하세요. 상위권을 위한 지구과학 신용환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파이널 테스트 직보 시험지 손풀이 영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주요 문제 해설들을 들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해설지가 제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풀어본 다음에 모르는 거는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틀린 거를 다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은 올해 출제된 최신 문제들인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었습니다. 올해 3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1쪽 쭉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을 잠깐 먼저 볼게요. 4번부터 볼 텐데 4번 보시면 어느 대륙에서 조사한 고지자기 북각을 나타냈습니다. 표로 나타냈죠. 이 표를 통해서 이 땅이 과거에 위도대가 어디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위도대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 4번의 기억 보시면 2.25억 년 전, 그러니까 이때죠. 이때는 복각이 마이너스 55도. 그렇다면 남반구 중위도에 있었을 텐데 2.25억 년부터 현재까지 남쪽으로 이동한 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복각의 변화를 보시면 2.25억 년 전부터 2억 년 전까지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텐데 이 시기 동안 복각이 마이너스 값이 더 커졌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6천만 년 전에는 북반구에 위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6천만 년 전이 여기고요. 복각이 마이너스 37입니다. 그러니까 남반구에 위치했고요. 그 다음에 6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위도 변화가 75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6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이 시기에 복각의 변화가 75도 변했어요. 복각이 75도 변했는데 위도 변화가 75도는 아니죠.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 오른쪽에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복각의 변화가 마이너스 37, 그럼 마이너스 37을 그어보면 대략 마이너스 37이면 한 요 정도, 그리고 플러스 38이면 대략 한 요 정도. 그래서 위도 변화가 75도가 아니죠. 위도 변화 보시면 위도는 여기여서 여기까지 변했죠. 그죠? 75도가 아닙니다. 복각의 변화가 75도고 위도 변화가 75도는 아니다. 이게 4번 주의사항. 그 다음에 5번에 이 백에너 대륙이동설 근거, 뭐 한계점 이런 거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쉬운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6번 잠깐 보시면 6번 잠깐 볼까요? 6번 보시면 이 지역에 판의 경계가 존재하고 하나의 열점이 분포하는데 지금 A 보시면 여기만 화산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열점이죠. 열점. 그리고 판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를 보시면 화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호 모양으로 쭉 줄지어 있죠. 이걸 호상열도라고 하고 그럼 판의 경계가 수렴 경계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섭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B를 뭐라고 하냐면 화산호. 그런데 이게 섬처럼 보이니까 호상열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 이 지역에 해구 존재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A가 안산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점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무암. 참고로 B는 안산함입니다. B는 수렴 경계니까 주로 안산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활화산 B에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압력 감소에 의해 생기는 게 아니죠. 섭입대에서 생기는 건 우리가 교과서에서 정리한 그 복잡한 과정에 의해서 안산함질 용암이 분출하고 압력 감소에 의해 마그마가 생성되는 이 과정은 A죠. A. 열점입니다. 열점 또는 해령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를 A에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압력 감소에 의해 생성된다. 이렇게 하면 맞는 보기가 됩니다. 6번의 답은 1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 넘어가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죠. 네, 10번을 잠깐 볼까요? 10번. 10번을 잠깐 보시면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판 경계
동그라미 기억이 페루칠레고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기억이 페루칠레고 여기서 동쪽으로 갈수록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는 깊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섭입하죠.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깊어지게 됩니다. 동쪽으로 갈수록요. 그 다음에 판 경계 부근의 평균 수심은 기역이 깊다 이렇게 되는데 기역이 해구죠. 맞습니다. 니은은 해령이니까요. 그 다음 온도는 A 지점이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 A 지점이 지진파의 속도가 느립니다.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면 온도는 높은 거죠. 차가울수록 빠른 거니까요. B 지점이 지진파 속도가 빠르죠. B 지점이 지진파 속도가 빠른데 온도는 차갑다라는 소리입니다. 온도와 지진파의 속도 관계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고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이요.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시면 이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인데 보면 화성암 ABC 3개가 있어요. 근데 시기가 서로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나 자료 보시면요. 아래쪽 보시면 정자극기, 역자극기 표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각각의 연령이 하나는 10만 년, 하나는 10만 년. 그러면 지금 여기가 숫자가 100만 년 단위니까 10만 년이면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하나 150만 년, 여기. 그 다음에 하나 400만 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3개의 암석 중에 하나는 정자극기, 그 다음에 2개는 역자극기가 됩니다. 하나는 정자극기, 2개는 역자극기. 근데 이걸 골라야 하는데 이 지괴는 계속 북쪽으로만 이동했다. 계속 북쪽으로만 이동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하나씩 골라야 하는데 그럼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형성된 암석이 누구냐면요. A죠, A. 이 친구 A. 그래서 A가 제일 과거에 그러니까 400만 년 전에 생긴 역자극기가 돼야 됩니다. 역자극기. 근데 역자극기인데 지금 땅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역자극기인데 땅을 가리키고 있다? 남반구 중위도란 얘기죠. A가 그래서 역자극기 때 생겼고 남반구 중위도에 있었다. 이 소린데 그 다음에 생긴 게 C가 됩니다. C. 다음도 역자극기. 요거 얘도 역자극기. 근데 남반구 중위도인데 복각의 크기가 조금 작아졌죠. 50에서 48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위도로 이동한 겁니다. 저위도로. 남반구에서 저위도로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북쪽으로 이동한 거죠. 마지막으로 B가 되는데 B가 정자극기가 됩니다. B가 정자극기. 그리고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이게 남반구 중위도죠. 그러니까 계속 남반구 중위도에 있었는데 적도를 향해서 간 거죠. 그래서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매칭해야만 이제 모든 조건에 맞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고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게 제일 처음에 A인데 여기 남반구 중위도 그러니까 복각이 50도로 매우 크죠. 고위도니까 이때가 A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때가 C식이 그 다음에 여기 이때가 B식이 이렇게 그래서 계속 북쪽으로 이동했죠. 남반구 중위도쯤에서 계속 북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이 지게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니에는 맞고 디귿도 맞습니다. 이렇게 매칭을 해야 돼요. 됐죠? 이 조건을 할 때 마지막 조건 말씀 안 드렸네요. 여기 지금 적도 통과하지 않았다. 이 조건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적도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 반구에만 있어야 되니까. 이거 이해하셨나요? 북반구에 있던지 남반구에 있던지 한쪽 반구에만 있어야 하니까 이 방향이 달랐던 B를 정자극기로 잡은 거죠. B. 네, 요게 12번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A, C, B 순서가 돼야 된다.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15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15번 보시면 A와 B의 현재 위치를 줬습니다. A와 B의 현재 위치.
그리고 나서 고지작이 극을 줬는데 그럼 이제 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추정할 수 있죠. 이거 많이 풀었던 문제죠.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이해가 안 되신다면 개념 명상을 다시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A 보시면 지금 기억부터 보면서 A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보시면요. 지금 남반구에 있거든요. 적도보다 살짝 밑에 있죠. 근데 A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A에 1.4억 년 전 암석들을 조사하니까 여기가 북극이라고 다 가리키고 있어요. 그죠? 코앞에. 그 말은 1.4억 년 전에 북극이랑 진짜 가까웠다는 얘기인데 1.4억 년 전에 북극이 여기가 아니라 그대로 여기죠. 여기. 현재 북극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A가 1.4억 년 전에 북극 코앞에 여기. 방금 그린 여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온 거죠. 저희도로. 남반구 쪽으로. 그러니까 적도를 통과했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됐죠? A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료를 보고 1.4억 년 전에는 북극이랑 정말 가까웠다. A가. 그러니까 A가 1.4억 년 전에 여기 있었다. 여기서부터 쭉 내려왔다. 이렇게. 요거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B도 먼저 보고 갈게요. B가 지금 여기 있는데 1.4억 년 전에는 B도 북극이랑 진짜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 있었어요. B. 그래서 여기서부터 B도 이렇게 온 거죠. 근데 B는 적도를 안 지났겠네요. 됐죠? 그래서 그럼 이제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변형할지 감이 오죠. A는 적도를 통과했지만 B는 적도를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니은 0.5억 년 전일 때 복각의 절대값은 A가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0.5억 년 전일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0.5억 년 전일 때는 A랑 북극이랑 상대적으로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 파란색 거리만큼. 북극이랑 많이 떨어져 있죠? 0.5억 년 전일 때. 그러니까 저위도란 소리죠. A는 굉장히 저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B는 북극이랑 B의 위치가 0.5가 지금 숫자가 없는데 대략 이 정도겠죠? 북극이랑 요 정도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B가 북극이랑 더 가까웠단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고지절기 자료를 보니까 B가 0.5억 년 전일 때 북극이랑 더 가까웠다. 그 말은 더 고위도에 있었다. 그러면 고지절기 복각의 절대값은 B가 더 커야겠죠. A가 크다 틀렸습니다. 그럼 D가 0.8억 년 전부터 0.2억 년 전 동안 지괴의 평균 이동 속도는 A가 빠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고지절기 자료를 보시면 0.8 여기 0.2 여기 엄청나게 많이 이동했죠. A 그치? 근데 B는요 0.8 대략 여기 0.2 대략 여기 B는 얼마 이동 안 했어. A가 훨씬 많이 이동했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A가 더 많이 이동했으니까 속도는 A가 더 빠릅니다. 이게 1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7번 별표입니다. 17번이 매우 중요한 문제. 17번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17번. 그림 보시면 남반구에 위치했습니다. 남반구 이것도 이제 문제 조건에 활용할 거고요. 10점에서 형성됐습니다. 10점에서. 화산섬의 나이와 연령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판 A와 B에는 각각 10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씩. 그리고 10점의 위치를 나이로 줬죠. 나이로 줬는데 A판의 10점은 여기. 그죠? 태어나는 곳이니까. 화산이 태어나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B판의 10점은 여기. 그죠? 이때 기억 판의 경계는 x가 y보다 활발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x와 y 중 어떤 게 해령인지 골라라 라는 소리인데요. 보시면 A는 판이 여기서 태어나서 요렇게 이동하고요. B는 판이 여기서 태어나서 요렇게 이동합니다. 그런데 속도가 누가 빠르냐면 해양판 B가 더 빠릅니다. 그죠? 같은 1000만 년 동안 A판이 이동한 속도보다 B판이 이동한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X를 경계로 A와 B는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X가 해령입니다. X가 해령. 그럼 Y는 변환 난층이 되겠죠. 그래서 화산 활동은 X가 활발하다. 기억이 맞아요. 이 기억이 워밍업 보기고 X랑 Y 중에 어떤 게 해령인지, 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전체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라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 니은
고지적인 복각의 절대값은 기역과 니은이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본교재에 있는 문제랑 본교재에 있는 문제를 좀 변형한 문제죠. 본교재에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하나의 열점에서 동일한 열점에서 태어난 화산섬들의 복각이 똑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건 당연히 똑같죠. 고향이 똑같으니까. 같은 장소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기역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기역은 요 열점, 왼쪽에 있는 열점. 그러면 남위 15도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오른쪽에 있는 열점. 그러니까 남위 20도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니은이 더 고위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고지적이 복각은 기역과 니은이 같을 수가 없죠. 누가 더 크냐면요. 니은이 더 큽니다. 니은이 더 커요.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니은이 더 크다. 마지막 이 디귿이 중요한데 디귿에 별표를 치시고 화산섬 기역에서 구한 고지적이 극은 화산섬 니은에서 구한 고지적이 극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구가 있고요. 적도가 있다고 합시다. 적도. 그리고 동일 경도상을 움직이니까 동일 경도를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때 기역부터 구할 건데요. 기역은 열점이 어디냐면요. 열점이 남이 15도예요. 남이 15도. 여기입니다. 남이 15도.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이 여기서 태어납니다. 그죠? 뿅 태어나요. 이렇게. 태어난 암석들이 고지적이 극이 어딜 가리켜야 돼요? 북극을 가리키겠죠. 이렇게. 가리키겠죠? 가리킨 상태로 기역이 어디까지 가나요? 기역이 위도가 5도 올라가죠. 섬이 5도 올라가요. 이 화산섬이 5도 올라가. 그러면 이 가리키는 지점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구 반대편 5도 내려가겠죠. 이 점을 화산섬 기역에서 구한 고지적이 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화산섬 기역에서 구한 고지적이 극은 위도가 몇 도가 되겠어요? 북위 85도가 되겠죠. 다시 한번 이게 얼마라고요? 북위 85도가 될 거라고요. 90도에서 5도만 내려갔으니까 지금 한 게 기역에서 구한 거 한 거예요. 근데 니은에서 구한 거를 빠르게 다시 그려보면 옆에다가 니은은 상황 니은 상황 다르죠? 니은 상황 보시면 니은은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서 열점이 어디냐면요. 열점이 남이 20도예요. 남이 20도. 여기서 태어나요. 태어날 때 어디 가리켜야 돼요? 여기 극 가리킬 거예요. 가리킨 상태로 위도가 10도 북상해요. 10도 이렇게 10도 올라가요. 그러면 가리키는 지점은 10도 내려가겠죠. 지구 반대편으로 여기 내려가겠죠. 그죠? 여기 위도가 얼마겠어요? 니은에서 구한 고지적이 극은 위도 80도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역에서 구한 고지적이 극이 저위도에 위치한다. D가 틀렸습니다. 더 고위도에 위치합니다. 이 17번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값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고지적이 극이 위도 몇 도에 나타나는지까지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번 19번 보시면 지금 문제의 남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해양지각이고요. 그 다음 고지적인 줄무늬 나타냈는데 A를 봤더니 나이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A가 갓 태어난 거고 근데 이게 색칠이 돼 있죠. 그러니까 색칠이 된 동그라미 기역이 정자극기가 될 겁니다. 지금 태어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하얀색은 역자극기가 되겠죠. 이때 기역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A가 두껍다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나이가 갓 태어난 거죠. 지금 태어난 거니까 퇴적물 두께가 거의 없을 겁니다. A가 얇을 거예요. 그다음 니은 A 하부에는 멘틀대로 상승부 존재한다. 맞아요. 마지막 디귿이 중요한데 디귿에 방위를 설정해야 돼요. 방위. 근데 역자극기를 봤더니 역자극기가 이쪽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쪽이 남쪽, 반대로 이쪽 아래쪽이 북쪽.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북쪽에 백두산이 있고 남쪽에 제주도가 있다고 하면 동해바다는 어느 쪽이냐면 왼쪽이 동해바다, 오른쪽이 서해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는 A의 동쪽에 위치한다가 아니라 서쪽에 위치한다가 되겠죠. 20번 별표. 20번 별표.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20번. 지게가 A와 B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많이 풀었던 문제죠. 굉장히 많이 풀었던 문제들입니다. 20번.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봐야 되는데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A에서 구한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은 기억이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지금 여기 있고요. 현재 위치고 기억 시기의 고지자기 극이 북극 여기래. 그 말은 기억 시기에는 A와 북극이 이 정도 거리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북극이랑 꽤나 많이 떨어져 있었네요. 기억 시기에. 그러면 저 위도에 있었다는 얘기죠. 위도가 대략 얼마인지도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구해보도록 하고 기억 보기 먼저 풀면 니은 시기는 어떠냐면 A는 여기인데 니은 시기는 북극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북극이랑 요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억 시기가 북극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도가 더 낮으니까 복각의 절대값은 기억이 작을 겁니다. 근데 얼마나 작은지 실제 위도를 구해볼게요. A부터. A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A를 빨간색으로. 봤더니 A가 현재 위치는 여기예요. 근데 기억 시기 위치 구해볼게요. 기억 시기 여기. 그러면 지금 북극이랑 이 정도 각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 각거리가 몇 도냐면요. 지금 여기가 위도 60도죠? 여기가 30도. 그다음 다시 여기가 30도. 그리고 여기가 또 30도. 아하. 그죠? 그래서 북극이랑 90도 떨어져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북극이랑 90도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 기억 시기의 A의 위치를 빨간색으로 표시해보면 적도에 있어야죠. 북극이랑 90도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기억 시기 A의 위치. 니은 시기 한번 볼게요. 니은 시기. 그래서 기억 보기에 복각의 절대값은 기억 시기가 제로가 됩니다. 제로. 그래서 기억 보기가 맞아요. 네, 니은 시기 보시면 북극이 요만큼입니다. 그러면 A랑 북극이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요. 각거리 보시면 60도 떨어져 있죠. 그럼 북극이랑 60도 떨어져 있으려면 위도 30도에 있어야 돼요. 여기가 니은 시기의 A의 위치입니다. 오케이. 근데 B를 한번 해볼게요. B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B가 현재 여기 있습니다. B가 현재 파란색 여기. 근데 기억 시기를 봤더니 기억 시기가 여기예요. 그러면 지금 각도 한번 계산해 보셔야 해요. 몇 도 떨어져 있어요? 90도 떨어져 있죠. 90도. 왜냐면 지금 내가 그리는 파란색으로 선분 그리는 요게 45도. 여기까지 45도. 그 다음에 지금 그리는 거 여기가 또 45도. 이렇게 45도 90도. 북극이랑 90도. 그러면 적도에 있었다. 기억시기. 기억시기에는 적도에 A와 B가 붙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니은 시기도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니은 시기는 북극이랑 60도 떨어져 있죠. 60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위도가 또 30도. 니은 시기의 B도 위도 30도. 그러니까 니은 시기까지 A와 B는 붙어 있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니은부터 현재까지 이 사이 시기 동안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A와 B는 북반구에서 분리가 되었을 겁니다. 니은 맞아요. 니은까지는 같이 붙어 있었던 거야. 그 다음 마지막 티귿. 니은부터 현재까지 방금 한 거죠. 니은부터 현재까지 이동 속도는 A 같은 경우는 니은부터 현재까지 지금 빨간색 화살표만큼 이만큼 이동했죠. 근데 B는 파란색 화살표만큼 이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이동 속도는 A가 더 빠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 보시고 이 자료 보시고 기억 시기에 A와 B가 정확히 적도에 붙어 있었다가 니은 시기에는 같이 30도까지 올라오고 붙은 상태로 그 다음 니은부터 현재까지 A는 좀 빠르게 이동하고 B는 좀 천천히 이동했다. 그래서 분리됐다. 여기까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료 엄청 중요합니다. 변형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20번 잘 봐두셔야 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21번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이니까 이런 건 너무 많이 풀었었죠. 그죠? 이제 퇴적 구조 잠깐 24번을 잠깐 보시면요. 24번에 지금 이게 시험에 나오는 학교가 있고 안 나오는 학교가 있는데 잠깐만 보시면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에 습곡이 단층보다 나중에 생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습곡이 단층보다 나중에 생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습곡이 이 아래쪽 부분에 있죠. 휘어 있죠. 땅들이 지층이 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지층이 휘어 있습니다. 위에도 나란하지 않고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잘리고요. 잘리고 깎이고 마지막에 이 위에가 쌓였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다시 아이고 요 습곡은 아니네요. 이 아래쪽 습곡만 보셔야 되겠네요. 이 아래쪽 습곡 보시면 아래쪽에 땅들이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나란했을 텐데 그죠? 그래서 땅들이 휜 다음에 단층이 생겼죠. 이렇게 잘렸죠. 그래서 습곡은 단층보다 나중에 형성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틀렸죠. 습곡이 먼저 있었습니다. 습곡이 먼저 있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융기의 횟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 융기의 횟수를 구하는 건 5단원 내용입니다. 5단원. 그래서 5단원이 시험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이 니은 보기를 하셔야 하고 5단원이 안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거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5단원 안 들어간다고 한 학교 중에 이 융기 횟수를 구하라고 알려준 선생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면 융기 횟수가 부정합 수에서 플러스 1이었죠. 요거. 그래서 부정합의 수를 세볼 텐데 부정합이 먼저 뭐가 있냐면 요거. 첫 번째 부정합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요게 있고요. 깎였던 흔적들이 여기 부스러기들이 막 있죠. 그다음 두 번째 부정합이 요겁니다. 요거. 그죠? 깎이고 나서 다시 쌓인 거니까. 그다음 마지막 부정합이 요거 이렇게 3개가 있네요. 부정합이 총 3번 있어요. 그러니까 융기의 수는 4회입니다. 예,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의 A, B, C의 생성 순서를 골라라 이건데 이것도 이제 사실 5단원인데 관입이 4단원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5단원이 이제 연결이 돼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애매한데 혹시 몰라서 지금 푸는 겁니다. 그래서 관입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A가 존재했어요. A라는 암석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 A는 퇴적암입니다. A는 퇴적암인데 이때 B는 마그마예요. 그래서 지금 B와 C가 화성암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B가 이렇게 뚫고 들어가요. 액체가. 뚫고 들어가는데 이 A의 조각이 이 액체 속으로 들어간 상태로 식은 거예요. 이 A를 그래서 포획암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A를 뭐라고 한다고요? 포획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A가 먼저 존재했고 B가 이걸 뚫은 거죠. B가 A를 관입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B가 A를 뚫고 갔다. 그 뚫고 가는 과정에서 A의 조각이 액체인 B 속으로 들어가서 식었다. 됐죠? 그 이후에 A와 B가 깎였죠. 이렇게 부정합.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지금 이거 파란색 부정합 깎였죠? 깎이고 나서 얘네들이 막 쌓이고 얘네들을 C가 이렇게 관입합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C가 관입합니다. 그래서 생성 순서는 A, B, C 순이다 라는 건데 A와 B를 할 때 포획암 요거 가지고 생성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A는 포획암이다.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 괜찮고 그 다음에 27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이요. 27번에 지금 여기 섬로감 표현이 나오는데 섬로감 기억 보기만 잠깐 볼 텐데 니은에 현맘질 마그마가 올라가서 대륙 지각을 녹여요. 그럼 이게 마그마가 막 섞이는데 현, 안, 유 3개 중에 안산암질 마그마가 가운데 거 마그마가 중간 마그마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 중간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버리면 섭로감이 돼요. 됐죠? 근데 기억 보기는 그 중간 마그마가 분출하여 굳으면, 지표까지 나와서 굳으면 섭로감이 되나요? 섭로감이 될 수가 없죠. 지표에서 굳으면 뭐가 돼요? 안산함이 된다. 그죠? 근데 지하 깊은 곳에서 굳으면 섭로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번의 기억은 틀렸어요. 이 섭로감 관련된 보기가 본교재에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27번은 디귿만 맞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괜찮고요. 다 비슷한 문제고, 그리고 30번은 잠깐만 보시면 30번은 사실 30번도 5단원 문제인데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기억 보기만 보려고 가져온 건데요. 기억 보기 5단원이 시험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5단원이 안 들어가는 친구들은 기억 보기만 볼 거예요. 요 표를 안 보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난정합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정합의 종류가 4단원 끝자락에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에 깎였던 흔적이 있죠. 이렇게 막 깎였잖아. 깎여서 이런데 부스러기들 막 있죠. 근데 이 부정합면 밑에 무슨 암석이 있냐면 물결 표시, 이거 변성함이 있죠. 여기 변성함이죠. 밑에가 변성함이 깎이고 나서 그 위에 퇴적된다, 이런 걸 난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이 기억을 풀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기억 보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면 밑에 화성함 또는 변성함이 있으면 난정합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부정한 면 밑에 화성함 또는 변성함이 있으면 난정합이다. 30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별표 치시고 32번 이것도 이제 4단원과 5단원에 걸쳐있는 문제인데 4단원과 5단원에 걸쳐있는 문제인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순서를 보시면 여기에 건열이 있는데 역전이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그 다음에 깎이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4번이 쌓인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냥 기억부터 판단해 볼 텐데, 단층을 판단해 볼 텐데, 단층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잘렸고요. 상반이 어느 쪽이냐면 오른쪽이 상반입니다. 단층면보다 위쪽이 상반. 근데 상반이 어떻게 됐어요? 상반이 올라갔죠. 상반이 이렇게 올라갔죠. 상반이 상승했어요. 상반이 상승하면 역단층. 기억 틀렸습니다. 횡압력에 의해 생긴 역단층입니다. 장력이 아니라 횡압력에 의해 생긴 역단층입니다. 상반을 찾고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봅니다. 상반이 상승했으니까 역단층. 기억이었고요. 니은 습곡과 단층의 형성 시기 사이에 부정한 면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 습곡이 지금 여기 밑에가 휘어 있죠. 이렇게 휘었고요. 습곡이 먼저 생겼고, 그래서 순서를 쓰면 습곡, 그 다음에 깎였죠. 이렇게 지금 깎인 흔적이 있죠. 부정합이 생기고요. 부정합 생기고 그 이후에 이 부정한 면까지를 F단층, F란 단층이 잘랐죠. 그래서 습곡, 부정합, 단층 순서죠. 니은 맞아요. 오케이. 마지막 디귿. X에서 Y를 따라가면서 지층 경계를 통과할 때 연령의 증감은 증가, 감소, 감소, 증가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X 위치 보세요. X 위치. 여기 지금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2번이죠. 쿠앤크 아이스크림, 흰색 쿠앤크 아이스크림 2번이죠. 근데 첫 번째 경계가 어디냐면 첫 번째 경계가 여기입니다. X에서 Y로 갈 거예요. 가다가 여기서 지층이 바뀌죠. 파란색으로 표시한 데서. 몇 번으로 바뀌어요? 1로 바뀌죠. 1.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한 거죠. 증가. 왜냐면 1이 더 오래전에 생긴 거니까. 과거에 생긴 거니까. 1번부터 쌓였으니까. 그 다음에 Y로 갔는데 다시 한번 파란색 표시할게요. 여기서 또 바뀌죠. 몇 번으로 바뀌어요? 2번으로 바뀌죠. 여기 사이가 2번이죠. 이때 감소했죠. 나이가. 그 다음에 다시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서 바뀌죠. 까만색 쿠앤크 아이스크림으로 바뀌죠. 3번. 까만색 점박이 3번. 바뀌었어요. 이때 감소했죠. 나이.
마지막으로 어디서 또 바뀌냐면 여기서 또 바뀌죠. 여기서. 근데 이번에는 하얀색 점박이. 하얀색 점박이 아까 몇 번이었어요? 2번이었죠. Y쪽이 2번입니다. Y가 2번이에요. 여기서 증가, 마지막 증가. 아,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3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4번에 디귿 아셔야 하는데 34번에 디귿이요. 기억리에는 당연히 맞고요. 디귿에 지금 이거 연은 보시면 여간보다 사함에서 주로 나타난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점토질퇴적층, 기출문제에선 점토질퇴적층에서 잘 보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입자가 큰 거보다 입자가 작은 애들이 이런 퇴적 구조가 발달하기가 쉽다는 뜻이죠. 건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감층에서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35번 보시면 35번에서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네, 이제 35번 보시면 판이 디귿에 기억은 맞고요. 홈스의 멘틀 대류설입니다. 니은도 맞고. 이 디귿의 멘틀 대류설 발표 당시 홈스는 판의 개념을 몰랐어요. 지각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지각이 멘틀 위에 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형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있는 문제들 35번 여기서부터 있는 문제들은 올해 수능 특강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미 다 풀었고 영상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그 영상에서 보셔야 되고 미리 한번 푼 건데 중요한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38번 별표 치시고 38번 보시면 실제의 위치를 나타냈습니다. 땅의 위치를 나타냈는데요. 0.6억년 전부터 0.4억년 전까지는 땅이 요만큼 이동했습니다. 근데 0.4억년 전부터 0.2억년 전까지는 땅이 이만큼이나 이동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 시기에 0.4부터 0.2억년 사이가 더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어요. 그리고 니은의 고지적인 복각의 크기는 0.4억년 전이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0.4억년 전에 땅의 위치를 보세요. 적도에 있었죠. 적도에. 그러니까 고지적인 복각의 크기가 0도입니다. 0도.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0.4억년 전이 더 작습니다. 0도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 디귿. 지궤에서 구한 고지적인 크기의 위도는 0.3억년 전이 더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디귿 보기가 아까 했던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고지적인 크기의 위도를 구해야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할 건 뭐냐면 0.1억년 전 먼저 구할게요. 0.1억년 전 이거 먼저 구할게요.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지구가. 그리고 0.1억년 전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남위 20도. 그러니까 남위 20도 여기 있어요. 뿅. 여기서 태어난 암석들이 어디 가리킵니까? 적도를 북극을 가리키겠죠. 여기. 이 점을 0.1억년 전에 구한 고지적인 극, 다시 0.1억년 전 암석들로 구한 고지적인 극이라고 하는데 이때 0.1억년 전에 땅이 여기 위치했는데 현재까지도 여기 위치하죠. 그러니까 땅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0.1억년 전부터 현재까지 땅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0.1억년 전에서 0.1억년 전 암석으로 구한 고지적인 극의 위도는 그대로 90도입니다. 여기까지 쉽죠? 그런데 다음으로 구할 건 뭐냐면 0.3억년 전 이거 구할 건데 0.3억년 전에 어디냐면요. 적도에 있었어요. 적도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0.3억년 전에 적도에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어디 가리키면서 식어야 돼요? 0.3억년 전 암석들이 여기 가리키면서 식을 거예요. 근데 이 0.3억년 전에 있던 땅이 어디까지 이동해요? 여기까지 이동하죠. 여기까지. 20도 내려오죠. 그러면 여기 그대로 가리키겠냐는 거예요. 여기 안 가리키겠죠. 어디 가리켜야 돼요? 20도 내려온 지점 여기 가리키겠죠. 여기. 그래서 90도보다 낮을 거예요. 0.3억년 전은 90도보다 낮을 거죠. 그래서 디귿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딱 70도냐? 북이 70도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면 땅의 모양을 봤더니 지금 여기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가
현재 모양 보세요. 현재 모양. 뾰족한 부분이 오른쪽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지괴가 어떻게 회전했어요? 지괴가 45도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어요. 45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른쪽 하단 그림 봐주세요. 오른쪽 하단 그림 보시면 여기 회전을 안 했으면은 그대로 여기를 가리킬 텐데, 이쪽 여기 70도 가리킬 텐데 회전을 했으니까 여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암석들이, 아이고, 여기 가리키는 게 아니라 대략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리켜야죠. 이런 데 가리켜야죠. 그죠? 이렇게 가리켜야지. 그래서 얘는 어쨌든 90도보다 훨씬 낮아요. 심지어 70도보다도 낮을 거예요. 위도가, 그지? 70도보다도 저 위도에 나타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D은 맞다. 여기까지가 38번. 매우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39번의 기억보기 알아두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보기. 오랜 시간 동안 평균을 내면 자북과 진북은 똑같아집니다. 자북과 진북은 똑같다. 이 문제에서 니은이 자북입니다. 니은이 자북입니다. 니은이 자북, 기억이 진북. 너무 중요합니다. 39번. 그 다음에 40번 잠깐 볼게요. 40번 보시면 지금 나이를 봤더니 요 지점 X로부터 120km 지점이 나이가 제로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해령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C가 여기가 해령. C가 해령이에요. C가. 기억. 해양 지각의 나이는 A가 B보다 많다. 맞고요. 왜냐면 해령에서부터의 거리가 멀잖아요. 더 나이가 많겠죠. 니은 A에서 구한 고지작의 극의 위도가 C에서 구한 고지작의 극의 위도보다 높다. 이 니은 보기 별표인데 방금 푼 문제 38번의 디귿이랑 똑같은 겁니다. 38번의 디귿이랑 똑같은 거예요. 고지작이 극의 위도 구해라. 그럼 C에서 구한 고지작의 극의 위도 먼저 쓸게요. C에서 구한 고지작의 극의 위도는 90도죠. 왜냐면 지금 태어난 거니까. C는 지금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A를 한번 볼게요. A는 지금 이 위에 있는 조그만한 그림에서 A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기서 태어났죠. X와 Y의 중간 지점, 실제로는 Y에 좀 더 가까운 지점에서 해령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태어나서 요렇게 갑니다. X를 향해서. 태어날 당시에는 북극을 가리키기로 썼는데 그 이후에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북극을 가리키던 그 암석들은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가리키겠죠. 그래서 A에서 구한 고지작의 극의 위도는 90도보다 저위도일 겁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죠.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갈 테니까. 됐죠? 북쪽으로 이동했으니까요. 태어나고 나서 땅이 북쪽으로 이동했으니까 가리키는 지점은 북극을 그대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더 저위도를 가리킬 거다. 그 다음 디귿. D에서 구한 고지작의 방향. D에서 고지작의 방향 북동쪽을 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D 보시면 역자극기죠. D. 그럼 어디 향해야 돼요? 북동쪽이 아니라 남쪽을 향해야 됩니다. 이거 오른보기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40번이었고요. 41번 보시면 지금 이 문제에서 지진이 터지고 있는데 해령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가 해령.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가 변환단층.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 등 연령선이 있잖아요. 등 연령선이 있어서 해령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럼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그럼 이쪽에도 여기 뭐 있겠죠? 240만 년인 땅.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태어나서 240만 년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세로선이 해령이다. 그럼 기억. A와 B 사이에는 멘틀대로의 상승부 위치한다. 틀렸죠? 왜냐면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는 여기 지진이 안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판의 경계 자체가 없어요. 판의 경계가 없어요. 하나의 판입니다. A와 B는 동일한 판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 사이에는 판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다음 니은 A와 C 사이에 변환단층이 발달 안 하죠. A와 C 사이에는 변환단층이 없습니다. 니은 틀렸어요. 변환단층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쪽에 있죠. 여기 있어요. A와 C 사이에 없어요. 그 다음 암석의 연령은 B가 C보다 많다. 맞죠? 왜냐면 B는 240만 년보다 올드하고요. C는 240만 년보다 젊으니까요. 43번.
43번 보시면 이 오른쪽 표 보시고 이동 방향 골라야 되는데 남쪽 한번 A, B 한번 볼게요. A부터 볼게요. A에 남북 방향 변화 보시면 남북 방향 변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값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값이 점점 감소하고 있죠. 0이 현재 위치를 0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점점 감소하고 있잖아요. 감소. 그럼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인데 남북 방향 중에 플러스가 북쪽이에요. 플러스가 북쪽. 그럼 A는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A는 남쪽으로. 그 다음 동서 방향 보시면 이 값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증가하고 있죠. 증가.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플러스 방향. 그러면 동서 방향 중에 플러스는 동쪽입니다. 그래서 동쪽. 그럼 A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A는 남동쪽. 이렇게. 그럼 B랑 C를 보시면 B랑 C 각각 남북 방향은 플러스 방향. 그 다음에 동서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북서 방향으로 가죠. B와 C는 북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왼쪽 그림에서 A가 남동쪽으로 간다고 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 방위표가 4자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모르잖아. 근데 문제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판의 경계는 판의 이동 방향에 대해 수직으로 발달한대.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판은 이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만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A는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하든지 왼쪽으로 이동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마지막 안 쓴 조건이 맨 밑에 있어요. A가 B보다 서쪽에 위치한대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서쪽이니까 이 왼쪽이 서쪽 어딘가야. 정서쪽인진 몰라. 근데 왼쪽이 서쪽 방향이야. 근데 A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남동쪽으로 가잖아요. A가 오른쪽 자료 보시면 우리 자료 표로 봤을 때 A가 남동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A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 방향. 이렇게. 됐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린 이 빨간색 벡터 이 빨간색 벡터가 남동쪽을 의미하려면 이 아래쪽이 남쪽이고 이 우상단이 동쪽이 돼야죠. 즉 좌상단이 북쪽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방위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리면 A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 그림에서는 이쪽이 북쪽입니다. 좌상단. 됐나요? 그럼 B랑 C는 각각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려보면 B는 북서쪽, C도 북서쪽 이렇게. 근데 A와 C가 속도가 똑같네요. B는 좀 느리고요. 이렇게 이동해야죠. 즉 방위표를 세워서 그려보면 땅이 이렇게 있고 A, B, C가 각각 이렇게 있는데 A, B, C가 각각 이렇게 있는데 A는 남동쪽으로 이렇게, B는 북서쪽으로 천천히, C는 북서쪽으로 빠르게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기억. 판의 이동 속력은 A가 느리다 이렇게 되는데 A가 더 빨라야죠. 그 다음에 이 시기 동안 A와 C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 T 시기의 위도는 B가 C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북반구니까 B가 더 북쪽에 있죠. 그래서 위도가 B가 더 높습니다. 43번 너무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들 중에 지금 46번 별표 46번에서 섭입대가 발달하고 있죠. 여기 진한 게 지진파 속도가 빠르다는 거니까 온도가 차갑다는 얘기고 이렇게 섭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 맞고요. 이때 A에서는 주로 현무암이 생성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A에서는 멘틀의 용융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겨요. 근데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해서 지표에서 식어야만 현무암이 생기잖아요. 근데 A 지하에서는 현무암이 생길 수가 없죠. 니은 보기 중요합니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깁니다. A에서는요.
A에서는 현무암실 마그마가 생긴다. 그 다음 디귿. 기억이 10점이니 틀렸죠. 10점 아니죠. 뭐냐면 여기서 마그마 생겨서 분출한 화산호 또는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호상열도입니다. 호상열도예요. 10점 아니에요. 참고로 10점은 뜨거운 플룸에서 생기고요. 이 지역은 차가운 플룸이 생기는 지역입니다. 10점이 안 생겨요.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48번 별표. 이 문제들에 대한 아주 자세한 해설들은 이미 다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풀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해구가 있고요. 섭입을 오른쪽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해령이 있습니다. 물론 사이사이에 변환 단층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해령입니다. 그런데 왼쪽에도 해령이 있어야죠. 이쪽에도. 그림 밖에 여기도 해령. 이건 어떻게 하냐면 A 영역을 봤더니 A 영역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왼쪽에서 태어나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판이 확장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 판의 이동 속력은 A가 빠르다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더 작은 시간 동안 많은 거리를 이동했죠. 시간이 매우 짧잖아요. 그래서 A가 더 빨라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A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시간이 매우 짧아요. Y값이 매우 짧은데 이동거리는 꽤나 멀죠. 근데 B 보시면 B는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세요. 시간이 꽤나 길죠. 거리는 짧은데. 그러니까 B가 느린 겁니다. 기억은 됐고. 그 다음 니은에서 A가 속한 판이 B가 속한 판 밑으로 섭입한다. 이건 맞고요. 그 다음 디귿이 중요한데 지각의 두께는 A가 두껍다 이렇게 되는데 A는 해양이에요. 근데 B가 중요하다 그랬죠. B 보시면 여기 갈 때 나이가 이쪽은 젊은데 갑자기 여기서 나이가 엄청 많아지죠. 이게 대륙지각이죠. 대륙지각은 해양지각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왜냐면 해양이랑 대륙이 만나면 보통은 해양이 죽으니까. 그죠? 그래서 해양은 태어나고 죽고 이러는데 대륙은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대륙의 평균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B 영역에는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있어요. 즉 B 영역은 해양도 있고 대륙도 섞여 있어. 그러니까 지각의 평균 두께는 A가 더 얇습니다. B가 더 두꺼워요. 대륙이 더 두꺼우니까요. 50번. 50번 보시면 이 문제 엄청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50번. 50번에 이 자료를 봤더니 여기가 해령이고요. 나이가 제로니까요. 보통은 고지적인 줄무늬가 대칭이 문제가 나오는데 여긴 비대칭이죠. 보시면 오른쪽이 확장 속도가 더 빨라요. 이쪽이. 몇 배 빠르냐면 확장 속도가 2배 빨라요. 2배 빠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보세요. 걸린 시간이 왼쪽은 t, 근데 오른쪽은 0.5t. 시간이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오른쪽이 같은 거리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럼 속도는 2배 빠른 거죠. 그래서 이때 기억.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기억이 얇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억이 더 얇아야죠. 왜냐면 나이가 더 젊으니까요. 기억 보시면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가고 니은은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가는데 거리가 똑같죠. 해령에서 확장한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확장 속도가 더 빨라야 되니까 시간은 더 짧게 걸렸을 거예요. 기억이 나이가 더 젊어요. 퇴적물 두께는 더 얇겠죠. 니은이 중요한데 해령의 이동 속력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A가 지금 왼쪽으로 3 이동하고 B가 오른쪽으로 9 이동해요. 이렇게요. 근데 확대를 좀 해볼게요. 확대를 좀 해볼 텐데 이때 만약에 해령이 고정되어 있다면 왼쪽에 정자극기가 3이 생길 거고요. 여기 3, 두께 3. 오른쪽에 정자극기 9 생기겠죠. 이렇게 9. 해령이 고정이라면. 근데 말이 되나요? 이게? 말 안 되죠. 왜냐면 해령 고정되어 있으면 왼쪽에 정자극기 3, 오른쪽에 정자극기 9. 오른쪽 판이 확장을 3배 빨리 하게 돼요. 해령이 고정이라면 오른쪽 판이 왼쪽 판보다 확장이 3배예요. 근데 아래쪽 그래프랑 다르죠. 아래쪽 그래프에 따르면 오른쪽 판은 확장 속도가 2배 빨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해령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그래야만 왼쪽 판은 4 생긴 셈이 되고요.
오른쪽 판은 8 생긴 셈이 되죠. 아, 그러면 해령이 오른쪽으로 1 이동하면 왼쪽 판은 4 확장, 오른쪽 판은 8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1대 2가 돼요. 즉 해령의 이동 속력은 1. 어디로 1? 동쪽으로 1. 그런데 판의 확장 속력은 얼마? 각각 4랑 8. 4랑 8. 왼쪽 판은 4, 오른쪽 판은 8. 즉 니은 틀렸다. 마지막 디귿. A가 동쪽이라면, 즉 C가 동쪽으로 1씩 간다면 해구도 오른쪽으로 1씩 가겠죠? 해령도 오른쪽으로 1, 해구도 오른쪽으로 1. 그래서 해령과 해구 사이 거리는 일정하다. 답은 기억만 맞다. 마지막 하단을 보실 텐데요. 하단 보시면 지금 54, 55 이런 데에서 부정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54번부터 부정합 한번 볼게요. 평행부정합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행부정합의 정의가 뭐냐면 여기 깎였던 면이 있습니다. 이 깎였던 면을 경계로 아래쪽에 층리가 이렇게 쌓였죠. 위에는 이렇게 똑같죠. 나란하죠. 그러면 평행부정합. 기억 맞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 침강이 한 번 있었다라고 하는데 맞죠? 왜냐면 이 부정합 한 번이, 여러분들 보시는 이 빨간색 부정합 한 번이 생기려면 물 밖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돼. 퇴적이 중단됐다가 다시 돼야 돼. 그러려면 물 밖에 나오고 물 밑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물 밑에서 이 위에 있는 애들 쌓이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융기를 해야 물 밖으로 나와야 내가 볼 수 있잖아. 즉 부정합이 한 번 있으니까 융기는 2번, 침강은 1번. 그래서 니은 맞다. 이걸 일반화하면 부정합 수가 n번이면 융기는 n 플러스 1, 침강은 n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 디귿. 이 지역은 조륙운동보다 조선운동 겪었다가 아니라 조륙운동만 있었죠. 조륙운동이 뭐냐면 융기 플러스 침강. 즉 땅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조륙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융기와 침강만 있었어요. 조산운동이 없어요. 조산운동은 뭐냐면 습곡이 있어야 돼. 습곡산맥이 생기는 과정을 조산운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층리들이 이렇게 나란하잖아요. 이렇게 안 휘었잖아. 땅이 휜 흔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디귿 틀렸다. 조륙운동만 있었다. 근데 55번 보시면 기억은 맞죠? 우리 아까 난정합 했으니까 난정합은 부정한 면 밑에 여기 지금 심성함, 화성함 있죠? 그러니까 난정합 나타납니다. 니은에 나는 조륙운동보다 조산운동 받은 지층에서 잘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경사부정합인데 오른쪽이 경사부정합은 정의가 뭐냐면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랑 아래가, 아래쪽 층리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위에는 이렇게 돼 있죠. 어긋나 있죠. 이런 게 경사부정합. 근데 아래쪽에 층리가 왜 이렇게 어긋나 있을까요? 왜냐면 습곡을 받아서 휘었으니까. 즉 나 지역은 습곡을 받았습니다. 조산운동을 받았단 얘기입니다. 니은 맞아요. 조륙운동도 물론 있었지만 조산운동도 존재했습니다. 그 다음 디귿의 기저역은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 다음 56번에 관이밤 A 이렇게 있는데 순서를 보시면 B가 먼저 존재했고 B를 A가 뚫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A가 뚫고 지나가는 걸 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가 먼저다 틀렸습니다. B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은 보시면 A가 이렇게 뚫고 들어갈 때 B의 조각이 이렇게 A로 들어가서 식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B가 먼저 존재하고 있었는데 액체인 A가 뚫고 지나가요. 액체인 A가 두루루룩 이렇게 B를 뚫어요. 이때 A가 식을 때 B의 조각이 A 안으로 들어가서 식는다고요. 그래서 니은에 B의 일부가 A 내부에 포획된다. 맞아요. 니은 맞아요. 그리고 디귿. B와 경계에 닿아 있는 A에는 변성작용 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제 보세요. A가 엄청 뜨거워요. 마그마니까. 이렇게 뜨거운 게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성질이 변하냐면요. 먼저 존재했던 B, 여기가 변해야죠. 여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A가 너무 뜨겁잖아. 뜨거운 A가 지나가면 B가 성질이 변해요. B가. 그래서 디귿 보기를 어떻게 바꿔야 하냐면 B와의 경계에 닿아 있는 A가 아니라 A와의 경계에 닿아 있는 B에는 변성 적용 받는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56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57번. 이것도 이제 4단원인지 5단원인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수능 특강에는 4단원 내용으로, 즉 퇴저감과 지질구조 내용으로 나와 있어서 넣어봤고요. 보시면 기억은 당연하고요. 당연하겠죠. 깊이가 깊을수록 속성작용 더 많이 받아서 퇴적물 밀도가 더 증가하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기억의 퇴적물 입자 사이의 평균 거리는 T1보다 T2일 때 더 밀도가 크니까 입자의 평균 거리가 더 가까워지겠죠. 퇴적물 밀도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밀해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입자 사이의 거리는 T2일 때가 가까울 겁니다. 일단 마지막 디귿이 어려웠는데 정단층인지 역단층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잠깐 그림을 그려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있고 잘렸어. 근데 내가 여기서 관측을 한 거야. 밑으로 내려가면서 관측을 했다고 합시다. 내려가면서 아이고 내려가면서 관측을 합니다. 이때 진짜로 단층이 없다면, 잘리지 않았다면 밀도가 연속적이겠죠. 이렇게 왼쪽 그래프처럼 T1처럼. 그래서 T1 시기에는 단층이 안 생겼어요. 근데 T2 시기 볼게요. T2 시기에는 갑자기 여기서 퇴적물의 밀도가 불연속이 나타나죠. 불연속이 나타났는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갑자기 밀도가 어떻게 됐어요? 확 증가했죠. 그 말은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밀도가 증가해야 돼요. 즉 얘가 훨씬 더 무거운 애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훨씬 더 무거운 애여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이 상반이 내려갔던 친구여야죠. 다시 한번. 얘는요, 이 위에 있는 애는요, 사실 엄청 가벼운 애예요. 즉 사실은 얘는 한참 저기 위에 있던 애예요. 저기 위에 있던 애가, 가벼웠던 애가 이렇게 내려온 애예요. 즉 이 왼쪽에 있는 상반이 저기 위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와야 이 가벼웠던 애가 여기 분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 바뀔 때 이 아래쪽에 있는 애가 엄청 무거운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게 정단층이에요. 정단층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역단층 케이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역단층은 왜 안 되냐? 역단층 한번 그려볼게요. 단층이 이렇게 있고 내가 여기서 조사하는데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나의 밀도가 쭉 증가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불연속 나타나는데 만약에 상반이 올라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역단층이라고 해봅시다. 이 위에 있는 애들이 사실은 여기 밑에 있는 엄청 무거웠던 애들이야. 무거웠던 애들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죠? 근데 이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죠. 여기서 갑자기 밀도가 증가하는데. 이거 이해하셨나요? 정단층이 될 수 없죠. 이 위에 있는 친구가 사실은 저 위에 있던 가벼운 애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가벼운 애가. 그래야 이 친구가 여기가 더 가벼우니까 가볍다. 이쪽은 무겁다. 즉 밀도가 더 커야 되니까. 지금 가볍다 무겁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밀도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반이 내려온 정단층이다. 디귿 맞다. 디귿이 좀 어려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59번 보시면 59번 보시면 지금 배산지, 향산지를 물어보는데 이거 지금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4자 보이죠? 이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네모 노란색으로 그리는 게 땅이에요. 땅. 이 땅을 밟고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땅을 지표면을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걸 그릴 거야. 옆에서 본 거, 옆에서 단면을 그릴 거야. 단면. 이 옆에서 본 모습을 그리면 여기에 지금 땅이 있고요. 이렇게 지금 B가 여기 있는데 다시 D가 여기 있는데 D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D가 이렇게 돼 있어요. D 그리고 C가 이렇게 C 그리고 B 이렇게 B 마지막으로 A 이렇게 A.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A, B, C, D, C, B 이 순서로 보이는 거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 그죠? 근데 지금 봤더니 B랑 C 사이에 B랑 C 사이에 여기 지금 기저여감 있죠. 즉 B랑 C는 부정합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부정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저여감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B의 조각이 이렇게. 그래서 A 쌓이고 B 쌓인 다음에 한참 시간 흐르고 C, D 쌓이고 휜 거죠. 그래서 향사가 나타납니다. 아래로 볼록. 기억 틀렸다. 향사인데. 향사. 그 다음 제일 먼저 퇴적된 건 A다 맞고요. 부정합이 생긴 이후에 습곡이 만들어졌다 맞죠? 마지막으로 60, 61 보겠습니다. 60 잠깐 보시면 그림만 잠깐 볼게요. 이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림을 봤더니 아래로 갈수록 여기 땅이에요. 땅. 내가 여기서 관측한다고 합시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가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A입니다. A. 바로 밑에 A고요. 그 밑에 B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죠? 그런데 B 이후에 C가 있는데 나이의 차이가 있죠. 여기에.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부정합이죠. 그래서 C가 있긴 있어. 밑에 이렇게. 그죠? 근데 B와 C 사이는 부정합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깎였던 흔적. 이렇게. 근데 보면 C 밑에 B가 다시 있죠. 어허. 그리고 다시 C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잘린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하. 그래서 지금 부정합이 지금 B, C 사이에는 부정합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오케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C 내부에는 B 침식물인 기저여감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저여감은 어디 있냐면요. C가 깎였죠. 이렇게 있어야죠. 그래서 B 내부에는 C의 침식물인 기저여감이 있다. 이렇게 바꿔야죠. 니은 기억 틀렸습니다. 반대로 돼 있어요. B 내부에는 C의 침식물인 기저여감이 있다. 역단층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반이 왼쪽입니다. 상반 왼쪽으로 그렸어요. 제가. 상반이 상승했으니까 역단층이 맞습니다. 니은 맞아요.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중 단측면은 니은에서 발견된다. 니은이 어디냐면 B와 C의 경계. 그죠? 단측면이고 여기는 단측면은 B와 C의 경계. 여기서 발견되죠.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61번. 61번 보시면 가를 봤더니 A 내부에 B의 침식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관입, 하나는 부정합이래요. 나가 관입이죠. 나가. 이게 관입. 그죠? 뚫고 지나간 흔적이 보이니까. 변성작용 받은 부분 보이니까. 그죠? 가가 그럼 부정합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가 있고 B가 따라라라 깎인 다음에 그러니까 B의 부스러기들이 있겠죠. B의 부스러기 기저여감이라고 하죠. 그 이후에 A가 쌓인 겁니다. 근데 나는 어떠냐면 A의 연령이 C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A가 존재했는데 C가 관입한 거죠. 뚫고 간 거죠. 오케이. 그래서 A가 존재하는데 C인 마그마가 이게 마그마죠? 쭉 뚫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A가 변성작용을 받았겠죠. A가 원래 존재하던 A가 성질이 변했겠죠. C가 너무 뜨거우니까. 좋아요. 그래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B는 C보다 먼저 생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순서가 어떻게 돼요? B, A, C 이 순서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니은 C에는 A에서 떨어져 나온 암석 조각이 포획될 수 있다. 맞죠? 그림에는 안 그려져 있지만 C가 이렇게 뚫고 지나갈 때 A의 조각이
이렇게 들어가서 식을 수 있겠죠. 그래서 C 안에는 A의 조각이 포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디귿. 부정합 이후에 관입이 일어났다. 맞죠. 부정합이 먼저, 그 다음 관입이 나중. 여기까지가 파이널 문제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를 풀어봤고요. 나머지 문제들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반드시 숙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